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자, 오늘 브라이언은 왜 나랑 빵을 나눠 먹지 않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좀 저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재원으로 온 엔지니어였고요. 높은 자리가 아닌 그런 엔지니어 레벨로 한 1년 정도 와이프하고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이 아주 좋았던 그런 친구는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 모르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항상 연락을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과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이 브라이언과 함께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미팅을 가기도 하고 이제 항상 브라이언이 요청하면 어떤 정보를 검색해서 알려주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브라이언과 함께 고객사에 미팅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8시에 그 미팅 장소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9시에 미팅이 시작되지만 8시에 저희가 미리 도착을 해서 사전 회의를 좀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그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제 이 미팅할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연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리바게뜨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커피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브라이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Have you had a breakfast? 아침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못 먹었겠죠. 8시에 미팅을 오기 위해선 저희 집에서 거의 7시쯤에, 아니 6시쯤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을 못 먹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빵을 3개를 사는 겁니다. 빵을 저한테 밥 먹었냐 물어보고 빵을 3개를 샀다고 하면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맞아. 브라이언은 나와 빵을 나눠 먹으려고 저렇게 많이 샀구나. 라고 당연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브라이언이 빵을 자기 앞에만 딱 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놔야 되잖아요. 함께 먹으려면. 근데 자기 바로 앞에 빵 3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왜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빵을 혼자 3개를 다 먹습니다. 약간 저는 기분이 나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혼자 먹을 거면 왜 나한테 아침 먹었냐고 물어본 거야. 그냥 혼자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나는 그렇게 도와줬는데 필요하면 내가 병원도 따라가지고 뭐 검색도 해주고 했는데 나는 너랑 친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빵 하나를 안 나눠 먹니? 막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차이점은 바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입니다. 고맥락 문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맥락 문화는요, 직설적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국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맥락 문화의 같은 경우는요, 뭐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호주, 독일 주로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국가이고요. 고맥락 문화, 저희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나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많은 민족이 함께 살아온 역사보다는 한 민족이 오랫동안 같은 역사와 같은 삶을 살아온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국가들이 주로 고맥락 문화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는 뭐 인도계 그리고 화교계 그리고 말레이계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온 국가들은 이 고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저맥락으로 굉장히 많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고맥락 문화의 국가들은 제가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었어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의미를 우리는 빠르게 파악합니다. 너는 밥을 안 먹었구나. 근데 안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는 너도 먹고 싶구나. 너도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내가 살 때 네 것까지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파악이 됩니다. 문맥을 우리가 빨리 읽어내는 거죠. 하지만 저맥락은 물어보잖아요. 먹었니?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응, 안 먹었구나.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의미가 그냥 그게
직설적으로 그대로 그 의미 외에 그 이면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브라이언은 그냥 먹었냐만 궁금했던 거죠. 안 먹었으면 그럼 네가 사면 되지 라던가, 아니면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내 것도 한 개 사줘 라고 하면 충분히 사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먹었어 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고, 브라이언은 안 먹었어? 그럼 왜 너는 네 걸 안 살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차이, 맥락의 차이로 인해서 제가 약간 섭섭함을 느꼈던, 그리고 브라이언은 의문을 가졌겠죠. 왜 안 사지? 안 먹었다고 하면서 배가 안 고픈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맥락과 저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제가 가졌던 그런 섭섭함,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맥락과 저맥락의 어떤 의미 차이로 인해서 말의 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 저맥락 국가에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뜻의 내포가 없기 때문에 모든 표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고맥락의 문화를 가진 일본은 거의 평균 하루에 3.5시간 정도의 대화만 한답니다. 그 말은 조금만 얘기해도 그 뜻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의 말의 양이 미국과 재팬, 일본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강화어와 약화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강화어라고 해서 저맥락은 이게 별로야, 싫어, 안 좋은 것 같아, 나빠, 뭐 이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별로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조금 더 좀 개선하면 좋겠어 라던가, 이거 예뻐? 하면 네, 예뻐, 안 예뻐, 딴 거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울리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네, 약간 그렇네, 이런 식으로 좀 약화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맥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yes는 yes의 의미이고 no는 no의 의미지만, 고맥락은 yes는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브라이언이 왜 빵을 나눠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에 섭섭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화의 차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언이 왜 나와 빵을 나눠 먹지 않았나 라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문화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